그 머릿속에 지금 누가 있어. 그게 나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 하루가 끝나갈 때쯤 우연히 내 얼굴이 떠오른다거나 별것도 아닌 이유로 갑자기 내가 궁금할 수 있지. 예를 들게 그럼 봐봐, 방에 모기가 있어. 근데 잡을 수 없어. 창문도 열 수 없다면 Do you think of me? 해가 너무 빨리 떠. 너는 잠들 수 없어. 지금 누가 생각나? Do you think of me? Do you think of me? 그 머릿속에 뭐가 그리 많대. 비집고 들어가도 앉을 데도 없던데 오늘 밤이 유난히도 더워서 나는 어제보다 더 네가 생각나던데 어쩌다 마주쳤을 때 내 몰골이 불쌍하게 보였다거나 그런 적 없었더라도 한 번은 내가 걱정될 수 있지. 예를 들면 지금 나도 방에 모기가 있어. 근데 잡을 수 없어. 창문도 열 수 없다니 Do you think of me? 너를 생각하다가 잠을 놓쳐버렸어. 집에 오면 그날 있었던 일 들려줄래? 말 많다던 그 동료 얘기며 점심 먹다 셔츠에 얼룩 묻힌 얘기며 잠에서 깰 때 떠올랐다 까먹은 생각이며 사람들 미친 짓 얘기하곤 같이 웃어도 좋고 늦게 퇴근해서 내가 자고 있어도 그날 했던 생각 짤막하게라도 속삭여줘. 당신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좋아. 곁에서 당신 눈을 통해 세상을 볼 수 있어 참 행복해. 특별하지 않은 이야기가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 이야기가 세상 어떤 것보다 궁금하고 그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가 가슴 벅차는 것. 이런 서로에 대한 궁금증이 우리를 더 가깝게 끈끈하게 해주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나한테도 들려줄래요? 당신의 하루가 무척이나 궁금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캐스퍼 라디오 키싱 부스에서 두 번째로 인사드리는 꾸디 DJ 키노입니다. 네, 첫 번째 곡으로 백예린의 스퀘어 들으셨습니다. 네, 오늘 오프닝은 영화 헐의 대사로 시작해봤는데 이 대사처럼 누군가의 하루가 궁금하고 누군가의 하루를 듣는 게 행복한 것, 그게 관심의 시작이고 사랑의 시작이 아닌가 싶어요. 관심 없는 사람의 하루, 우리 궁금해하지 않잖아요. 네, 지난주에는 코너 소개 그리고 첫 방송 이야기 뭔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 많이 하느라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를 많이 못 들었는데 그게 너무 아쉬워서 오늘은 여러분의 하루하루 일상들을 다 들어보겠습니다. 한 주 동안 그리고 주말 동안 그리고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는지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거창한 일, 특별한 일 없는 일상도 저는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여러분의 하루 이야기, 한 주 이야기 남겨주시는 동안 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오늘 일어났는데 국수가 너무너무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따뜻한 국수가 먹고 싶어서 매니저 형이랑 그 샵에 들어가기 전에 국수집을 맛집을 3개를 찾아서 다 전화해보고 갔는데 처음에 갔는데 브레이크 타임인 거예요. 그래서 1시간을 기다려야겠다 그러고 회사에서 1시간 동안 기다렸어요. 그러고 갔는데 거기가 점심시간에 밖에 국수를 안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까지 다 해놓고 거기서 앉았는데 나왔어요 그대로. 그래서 어떡하지? 그리고 매니저 형이 찾은 국수집에 갔어요. 근데 그 국수집이 곱창 전골이랑 국수를 파는 곳인데 국수가 너무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모 저희 국수 하나랑 곱창 전골 2개 주세요 그랬더니 점심밖에 국수를 안 팔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국수 날이 아닌가 보다 그러고 곱창 전골 2인을 먹고 왔는데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곱창 전골이 조금 매워서 콧물 흘리면서 먹긴 했는데 너무너무 배부르게 기분 좋게 먹어서 키싱부스 잘할 수 있겠다. 내 곱창 전골을 배불리 먹었으니 하는 기분으로 왔고, 그리고 이제 댓글에 의상 이야기가 많은데 이제 다 제 옷이에요. 신발, 양말 접혔다. 양말, 신발, 바지, 옷, 귀걸이, 반지, 모자, 티. 근데 이제 제가 이 코디를 너무너무 하고 싶었는데 그 흰색 바지에 입고 싶었는데 흰색 바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마음에 드는 흰색 바지가 품절이 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구해볼 수 있을까 하다가 어찌어찌 구하게 됐어요. 이거를 누군가를 통해서 이제 바지를 샀는데 지난주 목요일에 또 제가 공교롭게도 제가 시킨 반지랑 같이 온 거예요. 제가 이거 새로 산 반지인데 잘 안 보이시죠? 반짝반짝거리는 반지인데 이 반지랑 같이 와서 나 이거 다음 주 키싱부스 때 입어야지 그러고 지난주 목요일 밤에 혼자 제 방에서 거울 보면서 옷 입고 있었어요. 신발도 새 거라서 한 번도 안 신어서 방에서 이렇게 신고 있었거든요. 신발이랑 모자랑 딱 쓰고 귀걸이 껴보고 이러고 있는데 홍석이 형이 뭐야 이 시간에 너 어디 나가? 그러는 거예요. 밤 12시쯤에. 그래서 아니요 저 다음 주 월요일 라디오 착장 맞추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홍석이 형이 그걸 벌써 맞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네, 제가 마음에 드는 이 착장을 오늘 키싱부스 청취자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그동안 이 옷, 바지, 신발 아무것도 안 신었습니다. 한 4일 동안. 아무튼 네, 그렇고 춤 연습 열심히 하고 있고요. 허리하고 발목이 너무 아파서 마사지도 받았고, 그리고 제가 오프닝 연습을 많이 했어요. 지난주에 제가 모니터링을 해보는데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사랑. 이러고 제가 오프닝을 진짜 열심히 준비했는데 못한 게 너무 아쉬워서 오프닝 연습도 해봤고, 그리고 네, 일주일 동안 키싱부스 진짜 기다렸어요. 너무너무 재밌어서 이거 주 5회였으면 했는데 사실 주 5회면 듣는 분들도 저도 쉽지 않으니 아무튼 그랬습니다. 제 일상은 이랬고 이제 여러분의 일상 이야기 한번 만나볼게요. 네, 평화요정님께서 월요일이 이렇게 행복합니다.
네, 저는 월요병을 치료해주는 요정이잖아요. 눈치. 통톤이에요 님께서 월요일이 기다려진 건 처음이야. 행복하다 꾸디. 감사합니다. 봄눈이다님, 이분 지난주에도 제가 읽었었는데 오늘 출근하면서 월요일 싫다 했다가 헐 꾸디 볼 수 있는 날이다 이러면서 신나했어요. 크크크. 네, 저도 신났습니다. 계곡, 내 하루를 꾸디에게 말해줄 수 있어서 행복해. 네, 이제 말해주세요. 이수빈님, 내 한 주는 키싱부스 기다리느라 엄청 느리게 지나갔어. 저도 너무 느렸습니다. 네, 꾸디 바라기님, 공부하면서 들으니 딱이에요. 원래 펜타곤 노래 들으면서 했는데 이제는 꾸디의 생방송 라디오 보면서 해요. 와, 감사합니다. 제가 좀 더 집중 잘 하실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 다미님께서 오늘 블루 먼데이라던데 우울하지도 않고 키싱부스랑 꾸디 덕분에 그저 행복. 블루 먼데이가 이제 1년 중에 가장 우울함을 많이 느끼는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1월의 세 번째 주 월요일. 근데 오늘이 블루 먼데이인데 제가 여러분의 블루 먼데이를 치료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수미님, 오늘 양식 필기 시험 보느라고 일주일 동안 공부만 했었는데 떨어졌어요. 유유. 아이고. 네, 진짜 열심히 하셨을 텐데 많이 속상하실 것 같아요. 근데 기회는 너무 많고 또 실패가 있어야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으니 오늘은 이 키싱 부스로 힘을 얻어 가시고 내일부터는 오늘 힘을 받은 거를 잘 가지고 가서 다음 시험에는 꼭 붙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스나님께서 지난 일주일 새로운 걸 배우려고 학원에 등록했어요. 꼭 잘해지고 싶어요. 하트 보내주셨어요. 잘할 수 있습니다. 네, 요즘 와기기와님께서 요즘 다이어리 쓰는 게 취미인데 오늘 일찍 카페로 나가서 다이어리를 썼어요. 와, 진짜 좋겠다. 카페 나가서 사실 혼자 있는 게 되게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카페가 많잖아요. 그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진토끼님께서 새로 배우는 수학이 너무 어려워서 멘붕 왔었어요 라고. 수학 제가 드릴 조언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수학에 자신이 없어서. 네. 은서님, 오늘 탕후루를 만들었는데 다 태워버렸어요. 유유. 크크크. 다음에는 더 잘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다 잘 만들어서 저한테 맛보라고 이렇게 시식 기회를 주시면 제가 한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이 진짜님께서 뮤지컬도 보고 친구 집에 가서 해 뜰 때까지 펜타곤 영상 보고 수다 떨고 다이어리 썼어요. 너무 행복했어. 하트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네, 되게 알찬 하루를 보내셨네요. 뮤지컬 친구 집 가서 해 뜰 때까지 영상 보고 눈 나빠지는데 네, 수다 떨고 다이어리 썼다고. 그 친구들과의 그 추억을 잊어버리니까 꼭 써놔야 돼요. 이게 사람이란 기억이 완벽하게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즐거웠던 기억, 행복했던 기억은 꼭 적어놔요. 그 다음에 나중에 그날을 떠올렸을 때 다시 한번 펼쳐보면은 다시 그날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의 일상 이야기 잘 만나봤고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키다리 형구씨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메일로 사연 보내주신 것도 소개하지만 짧고 간단한 고민 사연은 실시간 댓글로 남겨주셔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노래는 혁오의 위잉위잉입니다. 비트비트 걸어가는 나의 다리 오늘도 의미 없는 또 하루가 흘러가죠. 사랑도 끼리끼리 하는 거라 믿는 나는 좀처럼 두근두근 거릴 일이 저녁죠. 윙윙 하루살이도 저량한 나를 비웃듯이 멀리 날아가죠. 빙빙
돌아가는 세상도 나를 비웃듯이 계속 꿈틀대죠. Tell me, tell me, please don't tell. 차라리 듣지 못한 편이 내겐 좋을 거야. Tell me, please don't tell. 차라리 보지 못한 편이 내겐 좋을 거야. 사람들 북적대는 출근길의 지하철은 좀처럼 가득 찢고 타볼 일이 전혀 없죠. 집에서 뒹굴뒹굴 할 일 없어 빈둥대는 내 모습 너무 초라해서 정말 죄송하죠. 하루살이도 저량은 나를 비웃듯이 멀리 날아가죠. 돌아가는 세상도 나를 비웃듯이 계속 꿈틀대죠. 칼바람도 상처난 내 마음을 어쩌지는 못할 거야. 뚝뚝 떨어지는 눈물이 언젠가는 이 세상을 덮을 거야. 차라리 듣지 못한 편이 내겐 좋을 거야. 차라리 보지 못한 편이 내겐 좋을 거야. 차라리 느껴보지 못한 편이 좋을 거야. 차라리 살아보지 못한 편이 좋을 거야. 비틀비틀 걸어가는 나의 다리 오늘도 의미 없는 또 하루가 흘러가죠. 사랑도 끼리끼리 하는 거라 믿는 나는 좀처럼 두근두근 거릴 일이 전혀 없죠. 윙윙 하루살이도 저량은 나를 비웃듯이 멀리 날아가죠. 빙빙 돌아가는 세상도 나를 비웃듯이 계속 꿈틀대죠. 네, 아까 그런 댓글을 봤는데 대게찜하고 그 메뉴 고민, 네, 소소한 고민 귤귤님께서 부산 여행 중인데 내일 점심 해물찜, 대게찜 골라주세요. 네, 무조건 대게찜입니다. 제가 대게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후주님께서 요즘 친구들 만나는 게 너무 귀찮은데 혼자 있으면 외롭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도 다행이네요. 그래도 월요일 밤 9시에는 네, 키싱 부스가 있잖아요. 네,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키싱 부스 첫 번째 코너 키다리 연구씨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익명 요청 K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전 20대 초반에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어느덧 2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아직 첫 직장에 근무 중이며 이직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은데 두려움만이 앞서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저한테 맞는 일인지도 모르겠고 제가 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기에는 많이 늦은 것 같고 사실 제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도 잘 모르겠어요. 새로운 길을 찾아보고는 싶은데 이제껏 이 일을 배워온 시간이 아깝기도 하고 가족들에게도 민폐가 아닌가 싶어요. 주변을 둘러보면 다들 열심히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괜히 마음만 조급해지더라고요.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한테도 쉽게 털어놓지 못하고 있는 고민입니다. 해결책은 저만이 찾을 수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지만 길이 보이지 않는 이 답답함을 조금이나마 덜어내보기 위해서 익명의 힘을 빌려 키노님에게 전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익명 요청 K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이 사연을 제가 카니발을 타고 오면서 저희 매니저 형이랑 이 대본을 읽어보면서 진지하게 진짜 고민을 해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되게 어릴 때부터 이 직업을 택했고 뭔가 다른 거를 생각할 겨를 없이 여기까지 달려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 사연만큼의
고민을 제가 딱히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뭔가 이런 상황들을 제가 텔레비전이나 책이나 뉴스에서 많이 접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저희 매니저 형이 진짜 공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형이 저한테 해준 얘기를 제가 계속 되새기면서 왔는데, 형이 얘기하는 거로는 형도 이제 똑같은 고민을 20대 중반에 했다고 하더라고요. 똑같은 고민을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일이 진짜 자기한테 정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확실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원하는 게 있고 하고 싶은 게 있다면 20대 중반은 절대 늦지 않다는 저만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사실 20대든 30대든 40대든 제가 아직 40대까지 살아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왜냐면은 저희는 진짜 7, 80살까지 살 거잖아요. 저희는 아직 인생의 반도 오지 않았는데 무언가를 하기에 앞서서 무섭다라고 느끼고 도전을 하지 않고 그대로 흘려보낸다면 앞으로의 뭔가 20년, 30년이 좀 더 뭔가 조금의 후회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얘기한 것처럼 마냥 또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인 거는 또 현실적인 문제들이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현실적인 조언, 현실적인 그 상황들을 당연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의 합의점을 찾고, 그리고 만약에 이 일이 내가 앞으로 20년, 30년을 했을 때도 괜찮을 것 같다? 또는 괜찮지 않을 것 같다를 진짜 신중하게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도 그렇게 신중하게 고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 일은 20년 뒤에 30년 뒤에도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든다면 더 늦기 전에 다른 뭔가 같은 직종의 일이지만 다른 회사에 가셔도 좋고, 다른 이 새로운 일을 시작해 보셔도 좋고, 아니면은 취미로 배워보다가 그게 맞는다면 그걸로 직업을 바꿔봐도 좋고, 이제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 신중하게 부모님이랑 또는 친구들이랑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신중하게 고민을 해서 마음을 먹었다면 그때는 겁먹지 말고 꼭 빠르게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만약에 그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됐다면 저한테 꼭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너무너무 고생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평화요정님께서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시작하면 좋겠어요. 응원할게요. 네, 맞아요. 제가 이야기했던 게 그거예요. 이제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후회를 하기 전에 더 빨리 시작을 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개나리 노란꽃 그늘 아래 진호님께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건 정말 좋은 거예요. 요즘 100세 시대인데 20대면 아직 아가니까요. 도전하세요. 네, 저랑 같은 얘기를 해주셨네요. 만약에 하고 싶은 일이 없으시다면 이것저것 이제 많이 해보고 경험을 해보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경험이랑 도전, 그리고 뭔가 그런 상황들이 마음을 정리를 해주는데 좀 더 도움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S님께서 아직 정말 어린 나이에요. 늦은 때는 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라고 합니다. 네, 익명 요청 K님께 제가 드린, 그리고 우리 키싱부스 청취자 여러분이 드렸던 이 답변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노래 한 곡 더 듣고 와서 사연 하나 또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노래는 옥상 달빛의 달리기입니다.
지쳤나요? 할 수 없죠. 어차피 시작해버린 것을. 쏟아지는 햇살 속에 입이 바싹 말라와도 할 수 없죠. 창피하게 멈춰설 순 없으니 단 한 가지 약속은 틀림없이 끝이 있다는 것. 끝난 뒤에 지겨울 만큼 오랫동안 쉴 수 있다는 것. 쏟아지는 햇살 속에 입이 바싹 말라와도 할 수 없죠. 창피하게 멈춰설 순 없으니 이유도 없이 가끔은 눈물 나게 억울하겠죠. 1등 아닌 보통들에겐 박수조차 남의 일인 걸. 단 한 가지 약속은 틀림없이 끝이 있다는 것. 끝난 뒤에 지겨울 만큼 오랫동안 쉴 수 있다는 것. 뚜뚜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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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두 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카페라떼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희 동네 동물병원 의사를 하고 있어요. 강아지 때문에 갔다가 제가 첫눈에 반해서 대시를 했고 사귄 지 1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희 사이에 큰 위기가 왔어요. 남자친구가 일하는 동물병원은 지점이 여러 군데라서 지금은 인천에서 부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났어요. 이태원 쪽에 새로 생기는 지점 원장 제안을 받게 되었대요. 물론 너무나도 좋은 일이고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거니 기분은 좋았지만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인천에서 살기가 힘들어 아예 서울로 이사를 가야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인천과 서울, 물론 2시간도 안 되는 거리지만 일 끝나고 매일 만나던 저에겐 많이 먼 거리로 느껴졌어요. 원장이 되면 더 바빠지기도 하고 거리도 멀면 만나지 못할 텐데 괜찮겠냐고 물어보는 남자친구에게 힘들다고 하는 건 또 응석 부리는 것 같아서 괜찮다고는 말했지만 속으로 많이 힘이 드네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는데 저희 커플 앞으로 괜찮을까요? 네, 카페라떼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연애 1년 차에 아주 큰 고민이 생겼군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가장 첫 번째로 믿음 관계잖아요. 제가 제 팬분들한테도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믿음 관계에 있어서는 그 상대방을 믿는 게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해요. 제 눈앞에 당장 보이지는 않지만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을 믿어주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첫 번째 덕목이 아닐까. 뭐 교과서로 치면은 사랑이라는 과목이 있다면 가장 첫 번째 덕목으로는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해결책을 제안을 하자면
상황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이제 부원장에서 원장이 된 것도 너무너무 좋은 일이고 이제 회사에 인정받은 것도 너무 좋은 일이니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축복을 해주고, 그리고 이미 일어난 일이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니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일이니 그거를 조금 더 어떻게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내 마음을 긍정적으로 좀 치료를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본다면 줄어드는, 어쩔 수 없이 줄어드는 그 만남의 시간을 더 소중하게 사용을 해보는 거예요. 매일매일 일주일에 5번, 6번씩 매일매일 만났다고 치면 일주일에 한 번 만나게 됐을 때 그 일주일에 5번 만났을 때 주던 내 마음 그만큼의 어치를, 그리고 내가 사용하던 마음의 크기를 그 일주일에 크게 사용을 해보는 거죠. 그 줄어든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하고 그러면은 그렇게 해보면 줄어든 시간이지만 그만큼 그 시간이 더 애틋해지고 더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조금 더 그 사랑의 크기를 키우거나 줄어들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네, 거리가 또 문제가 아니라 연인 사이에서는 서로에 대한 그 존중 그리고 믿음, 이게 가장 첫 번째이니까 네, 그렇게 해보면은 아마 괜찮으시지 않을까요? 네, 다른 분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볼게요. 계곡님께서 서울 부산 장거리 연애를 1년 정도 했는데 오히려 더 애틋해지고 나만의 시간도 가지면서 사이가 좋아졌어요 이라고. 네, 맞아요. 진짜로 그 오히려 더 애틋해진다는 말이 정확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저한테는 진짜 와닿았던 게, 제가 활동 때 4주 동안 이제 유니버스를 만나면 진짜 매일매일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지만 그만큼의 소중함을 제가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서 죄송합니다, 유니버스 여러분. 아무튼 잊어버리는데, 그게 이제 비활동기가 길어지고 지금처럼 3개월, 5개월, 7개월이 되면은 진짜 너무너무 소중하고 그리웠던 거예요. 그 매일매일이 당연했던 것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소중해지고, 그래서 더 만나는 시간을 제가 더 소중하게 사용하고 그 시간이 더 애틋해지는 거예요. 아마 연인 관계에서도 똑같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나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이제 연인 관계를 떠나서 뭔가 그 사람의 마음적 여유를 갖게 해주는 게 본인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연인 관계에서 뭔가 상대방에게 계속 집중해서 그 시간을 내가 일하고 남은 시간을 모두 다 그 사람에게 할애를 한다. 그러면은 본인의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본인의 시간이 만들어주는 그 여유가 여유가 그 당사자로 하여금 뭔가 그 누군가를 대할 때 좀 더 편안하게 대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절대 나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희랑님께서 거리가 멀어진다 해도 서로 믿고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전 괜찮다고 생각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코트님께서 혼자 있는 시간에 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면 좋겠어요. 이 코트님의 말씀을 인용하자면 실뜨기 같은 걸 해가지고 예쁜 목도리를 선물해 준다던가, 아니면은 팔찌를 만들어서 선물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 사람한테 맞는 옷을 쇼핑을 하면서 기분 좋아지는 것. 그리고 이 사람이 좋아하는 상대방이 책을 좋아한다 그러면 상대방이 좋아하는 책을 읽으면서 일석삼사주잖아요. 마음의 양식도 쌓고 이 사람이랑 대화할 때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뭔가 이런 시간들을 가지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좋은 해결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카페라떼님께 좋은 조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키다리 형구씨 함께 해봤는데요. 그럼 정리하고 다음 곡 듣고 오겠습니다. 다음 제가 소개해드릴 노래는 치즈의 마들렌 러브입니다. 듣고 올게요.
부끄러운 날엔 길거리 차도 별로 다니지 않아. 문득 지나가다 거울을 보면 오늘의 모습은 좀 예뻐 보이네. 이따가 널 보면 무슨 말을 할까. 날씨가 좋다고 뻔한 말이라도 건네볼까. 어색한 장난이라도 용감하게 오늘은 너를 숨지게 만들 거야. I'm in my little love, I'm in my little love, I'm in my little love. 오늘같이 햇볕 좋은 날엔 매일 걷던 거리도 지겹지 않아. 문득 지나가다 거울을 보면 내 얼굴도 이 정도면 잘생겼네. 이따가 널 보면 무슨 말을 할까. 날씨가 좋다고 공원이라도 좀 걷자 할까. 지구전 장난이라도 용감하게 오늘은 너를 숨짓게 만들 거야. I'm in my little love, oh, oh, oh. I'm in my little love, oh, I'm in my little love, oh, oh. 따라단다란 따른 떠는 둥. I'm in my little love, oh, oh, oh. I'm in my little love, oh, I'm in my little love, oh, oh. 따라단다란 떠오르는 둥. 네, 실뜨기 말고 뜨개질로 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실뜨기로 댓글창에서 굉장히 놀림을 많이 받았는데 실뜨기가 아니라 여러분 뜨개질을 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해준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원생님께서 진정한 힐링 방송이네요. 마음이 누그러지면서 오늘도 참 잘 버텼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마워요 라고 해주셨는데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귤귤님께서 부산 여행 왔는데 오늘 너무 추웠어요. 오들오들. 근데 꾸디 목소리에 사르르 노근노근 따뜻해졌어요. 네, 부산 너무 좋죠. 부산에서는 33횟집 본점에 가셔서 그 회 3종 세트 있어요. 거기 시그니처 메뉴가 있는데 33횟집 본점에 가셔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아무튼 2020년 1월 20일 오늘 여러분 저와 함께 키싱부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키플리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가져온 노래는 크리스 앤 미셸의 Love Is You 라는 노래고요. 이 노래를 선곡한 이유는 이제 키노의 플레이리스트다 보니까 지난번이랑 비슷한 이유로 이 노래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알았던 노래 같아요. 중학교 1학년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쯤부터 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 핸드폰 플레이리스트에서 빠졌던 적이 없는 곡이고 피아노와 아름다운 멜로디 그 선율이 어우러져서 진짜
들을 때 너무너무 따뜻해지고 몽글몽글해지는 그 기분을 느끼실 수 있고요. 가사의 내용은 크리스 미셸이 계속 이제 너는 사랑의 정의를 사랑은 어떤 거라고 생각해?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뭔가 계속 물어보고 본인이 생각하는 사랑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끝에 결국에 내 사랑은 너야, Love is you라는 말을 계속 이렇게 던지는 그런 가사의 곡이고, 크리스 미셸의 Love is you 들으면서 98초 페이지까지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 미셸의 Love is you 듣고 올게요. 왜 이해해야 하는 쪽은 항상 정해져 있을까? 그 문장은 며칠이고 내 안에서 구르면서 마음에 상처를 냈다. 나는 늘 이해하려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어린 나는 부모를 이해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더 착한 아이가 되면 훌륭한 아이가 되어 민폐 그 자체인 내 존재에 대한 빚을 갚을 수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부모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어린 나에게는
부모가 나를 제대로 사랑하지 않았으며 그래서 나를 그저 화풀이 대상으로 삼았다고 인정하는 것보다는 쉬운 일이었다. 어른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조금이라도 알아낼 수 있다면 그만큼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았다. 스스로를 납득시키기 위해 가짜 이유라도 만들어서 믿고 싶었다. 공무의 글을 읽으며 나는 생각했다. 나는 나를 조금도 이해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해하기를 강요받고 있었다고. 어른이 되고 나서도 누군가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마다 나는 그런 노력이 어떤 덕성도 아니며 그저 덜 상처받고 싶어 택한 비겁함은 아닐지 의심했다. 어린 시절 어떻게든 생존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이 습관이자 관성이 되어 계속 작동하는 것은 아닐까. 속이 깊다거나 어른스럽다는 말은 적당하지 않았다. 그건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택한 방법이었으니까. 네, 98초 페이지. 오늘은 최은영 작가의 내게 무해한 사람 중 모래로 지은 집의 한 페이지를 읽어드렸습니다. 이 페이지는 이세화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저도 평소에 책을 좋아해서 인상 깊게 읽었던 내용을 사진으로 남겨두는데 이 순간을 위해서인가 봐요. 키노가 꼭 읽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며 세화님께서 좋아하시는 작가의 책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저도 이 구절을 읽고서 제가 한 번도 안 읽어본 이제 내게 무해한 사람이라는 책인데 저도 이 구절을 읽고 되게 마음에 들어서 언제 한번 읽어보고 찾아서 읽어보고 싶어졌어요. 혹시 여러분도 제가 방금 읽어드린 구절이 마음에 드셨다면 꼭 이 책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이제 이 책을 어젯밤에 블로그랑 막 이렇게 찾아봤어요. 이 책이 어떤 책인가, 이 전체적인 맥락이 어떤 것인가. 근데 이제 단편 여러 개를 묶어놓은 거라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 구절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구절의 가장 테마는 이해인 것 같아요. 이해하는 사람, 이해받는 사람. 생각해보면 저는 이해하는 사람보다는 이해를 받는 사람 쪽에 속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고 이해를 받고 남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고 뭔가 이런 게 제 원래 성향이었다면 요즘은 조금 그래도 나름 이제 성인이 된 지 한 2, 3년 됐다고 남들을 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해를 하고 양보하고 뭔가 이런 것들을 습관을 들이고 있는데 그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정말 많은 에너지를 요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이해하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내 의견을 잠깐 뒤로 한 번 물러서 주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란 거를 너무너무 잘 느끼고 있고 어쨌든 누군가를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것 자체가 절대 전혀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를 그 이해하는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좋은 장치라고 생각을 하지만 절대 결코 좋지 않은 게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해만 하다 보면 그에 대한 에너지 소모가 너무너무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인간관계에서는 때로는 또 본인이 생각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그 상대방한테도 그리고 우리 관계 안에서도 도움이 될 때가 많기 때문에 무작정 내가 항상 양보하고 이해를 하기보다는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거를 얘기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도 한번 댓글로 읽어보겠습니다. 봄눈이다 님께서 이해를 했던 사람으로서 이해를 요구하는 게 저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저랑 반대의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해를 받는 사람으로서 이해를 하기가 좀 쉽지 않았거든요. 누군가를 이해하고 이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해를 받는 사람은 조금 더 편하죠. 이해를 하는 사람의 마음이 좀 더 많은 것을 양보해야 되니까 그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진 뷰기님께서 항상 이해하려 노력했었는데 그걸 항상 하다 보니 내가 지쳐서 못하게 되는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네, 진짜로 이해를 하고 누군가를 배려를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고 너무너무 큰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치고 본인을 상하게 하면은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중간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해바라기스님께서 저는 이해하기보단 그냥 저 사람은 그냥 저런 사람이구나, 나랑 다른 사람이구나 하고 넘겨버려요. 사실 둘 다 어려울 때는 이것도 진짜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면은 마음이 편하거든요. 아, 그래? 알겠어. 너는 그런 사람이구나. 대신 그거를 티내는 거는 정말 좋지 않아요. 그거를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뭔가 그래.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치졸하거나 좀 야근 방법일지도 몰라서 이게 마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렇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 내가 그 사람보단 나은 사람이니까 내가 이해해야지. 뭔가 이런 마음이 저를 조금 더 편하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대신 그거를 절대 티내서는 안 돼요. 그거를 티냄으로써 본인의 그런 상대방이 나에게 갖는 신뢰나 뭔가 믿음 같은 것들이 조금 반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고, 그것 또한 부정적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이어서는 안 돼요. 내가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생각일 뿐이지 절대로 그래 내가 너보다 나으니까 하하 뭔가 이런 자만감에 가지는 생각이어서는 또 안 되고. 네, 그렇습니다. 아, 너무 좋은 구절 추천해 주셔서 네, 오늘의 98초 페이지가 완성이 됐고요. 이렇게 여러분이 간직하고 있는 페이지, 좋아하는 책의 한 페이지를 98초 페이지에 보내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처럼 우리 키싱부스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공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작가의 어떤 책인지 그리고 좋아하는 페이지를 직접 타이핑으로 쳐서 보내주셔도 좋고요. 사진으로 찍어서 그것도 첨부해 주셔도 좋습니다. 메일은 영어로 casperradio@naver.com입니다. 네, 이 얘기를 지금 꺼내도 괜찮을까 싶은데 벌써 두 번째 키싱부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유유. 네, 두 번째 함께한 시간이었는데 여러분 어떤 시간이었나요? 여러분에게 저한테는 지난 일주일이 정말 기다림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키싱부스가 제 삶에 이렇게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될 거라고는 사실 진짜 생각도 못했어요. 왜냐면은 사실 스케줄은 너무너무 다양하고 너무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거는 진짜로 제가 누군가와 대화하는 기분이 들고, 그리고 사실 제가 키싱부스를 진짜 좋아하는 이유는 그냥 저와 함께 해주시는 저희 제작진분들 그리고 저희 매니저 형이 진짜 이 사연을 읽으면서 같이 공감하고 뭔가 이 노래 진짜 좋지, 이 노래 하면 어떨까, 이런 노래는 어때, 뭔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러니까 키싱부스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더 좋은 프로그램을 또 그리고 라디오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다 같이 고민하고 뭔가 이런 것들이
저한테 되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이 지난주 화수목금 토일이 너무너무 기다려졌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뿐이지만 그만큼 기다리는 시간 6일이 있었던 만큼 매주 월요일이 더 애틋해지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삶의 낭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기다려지는 라디오. 키무님께서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죠 진짜 유유. 네, 저도 너무너무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키싱부스 두 번째 오늘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해서 월요병이 싹 치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설 연휴입니다. 그래서 설 연휴에는 다 같이 쉬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 제작진분들도 쉬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 매니저 형도 쉬어야 하기 때문에, 저도 설 연휴라서 쉬어야 하기 때문에 키싱부스는 쉬지 않습니다. 설 연휴에도 저희 키싱부스는 여러분과 함께 할 거고요. 우리는 마지막으로 지코의 사랑이라는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오늘도 사랑의 소중히 안녕. 하찮은 하루 유독 좋은 일만 피해갔구나. 어릴 적 그림 속 어른이 된 난 분명 기쁜 표정이었는데, 한평생이 오늘까지면 발길을 돌릴 곳이 있나요? 멋쩍 다른 이유로 미뤄도 사랑해란 말을 너에게 건네줘 right now. 고개를 자꾸 떨구게 돼 요즘엔. 마지막으로 하늘을 본 게 언젠지. 흐릿해진 세상은 먼지투성이네. 나 같은 사람들이 발버둥 쳤기 때문에 yeah. We always say 나중에 그 나중에를 위해 건너뛴 생일을 빼면 여태 난 10대 철들수록 부쩍 상상이 두려워. 미끄럼틀도 서서히 비탈길로 보여. 낯선 친절한 의심과 뻔한 위로가 더 기운 빠져. 화기애애한 대화 창 속 넌 정말 웃고 있을까. 거리낌 없이 아무데나 걷긴 피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은 곳에서 태어날 때 난 늙어갈 때 움츠린 채 사는 우리. 다를 것 없이 하찮은 하루 유독 좋은 일만 피해갔구나. 어릴 적 그림 속 어른이 된 난 분명 기쁜 표정이었는데, 한평생이 오늘까지면 발길을 돌릴 곳이 있나요? 멋쩍 다른 이유로 미뤄도 사랑해란 말을 너에게 건네줘 right now. 조심해, 시간은 무섭게 속력을 낼 거야. 넘어지지 않게 서로 손잡이가 되어줘.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실망밖에 없어. 터질 듯 쌓여버린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 삶은 교묘한 장난을 안 멈춰 너가 공짜로 생명을 얻은 날부터 우선시대는 뭔가에는 묻혀있지. 행복은 화려한 꽃밭음에서 찾는 네잎클로버. 나쁜 마음 실에 들킬까. 너나 할 것 없이 눈치 봐. 걱정만 좀 부족해도 누군가는 간다움을 느껴. 남의 눈에 좋은 사람이기 전에 나 자신한테 먼저 화해를 청해. 어렵단 거 모두가 알아. 이번이 처음 살아보는 거잖아. 다를 것 없이 하찮은 하루 유독 좋은 일만 피해갔구나. 어릴 적 그림 속 어른이 된 난 분명 기쁜 표정이었는데, 한평생이 오늘까지면 발길을 돌릴 곳이 있나요? 멋쩍 다른 이유로 미뤄도 사랑해란 말을 너에게 건네줘 right now. We're the same.
is it so hard to be loved? We're the same, we're the same, we're the same people, yeah. Are you happy? Are you sad? When you love. What's your definition of it? How's it make you feel? Tell me what you'd say that truly makes it real.